자, 중국이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했다. 굿게임 친 거, 굿게임 졌다는 거 아니야. 뭐라고 친 거? 나가 친 거죠. 나가. 게임하다가 갑자기 여기 차이나 이게 채팅이 뜨더니 나온 거죠. 나가. 야, 잠깐만. 한창 경기하고 있는데 뭐를 나가자는 거니까 사실상 이겼다. 골을 보니까 나는 200인데 너는 70밖에 못 채웠으니까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다. 전염병과의 투쟁을 통해 중국의 정신과 저력 책임을 완전히 입증했다. 전략적인 성공이다. 그래서 뭐 잘 안 믿긴 하지만 하여튼 뭐 중국 대륙의 그 확진자 수를 봤어요. 대단한 나라야.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가 거의 없죠. 그래도 12명 있거든요. 이제 생각했어요. 12명이 있는데 어떻게 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 있냐?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더라? 하여튼 몇 척의 배가 있잖아. 12명. 그때 중국에서 하는 말은 저 12명은 우리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전날보다 12명인데 신규 확진자는 모두 해외 유입 감염자다. 그러니까 그 중국 지역 감염자는 제로다. 이게 가능한가? 이게 제로가 가능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카가 무슨 A9 무슨 의회 의원이 나왔는데 99.9%의 지지를 받은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얼굴을 보고 뽑는다 그래도 99.9%가 가능해요? 이게 0명이 가능한가? 야, 감기도 뭐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감기라도. 하여튼 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랬다고 치면은 사실상 코로나 종식이다. 유공자를 포상하고 지금 이런 거 하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 이렇게 포상 매달 거는 거예요. 그동안 0명이 됐으니까 너희들 수고했다라고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고 유공자를 포상하고 백신을 공개했습니다. 백신을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Don't worry. 뭐가 don't worry? 중국은 이미 수십만 명에게 접종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수십만 명이 네 앞에서 미리 맞아봤다는 거예요. 아플 사람은 이미 아프고 안 아플 사람은 안 아프고 했기 때문에 네 앞에는 수십만 명이 있어. 도너리 베이비를 외쳤다는 건데 그 진짜야? 그랬더니 이 시노백이라는 거대 제약회사 최고 경영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맞다. 뭐가 맞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3,000명이 맞았다. 3,000명이 누군데? 직원과 가족이다. 직원과 가족이 맞았다고? 아, 큰일 났네. 야, 셀트리온 직원분들은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삼바 직원이나. 직원과 가족에게 실험용 백신을 맞출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뭐 할 수도 있지, 뭐. 하여튼 자발적이라니까, 자발적. 자, 자발적으로. 뭐 정말 셀트리온 안 들어갔죠. 셀트리온이 그렇게 연봉이 높기로 좀 유용하다고 하는데, 뭐, 다 이유가 있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 자, 그럼 다른 나라들 백신은 어떻게 돼 있냐? 굉장히 유력한 게 6개인가? 6개에서 9개 정도 있었어요. 백신으로. 굉장히 유력한 게. 근데 거기서 가장 앞서 달리고 있다는 애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인데 부작용이 1명 나왔어요. 어떤 부작용이 나왔냐? 이 백신을 맞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척추염에 걸렸대. 척추염에 걸리니까 제 생각에는 척추염과 백신이 무슨 관계가 있어? 원래 아프던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백신을 맞은 다음에 부작용이 났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게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횡단촉수염이라고 하죠. 이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횡단촉수염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됐습니다. 이 백신이 중지가 됐는데 오, 정말 이게 수백만 명이 넘어서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이제 맞는 거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정지하는 게 맞긴 맞죠. 물론 트럼프는 이 미국 대선 이틀 전까지 백신이 나와야 된다. 정말 대단한 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대권을 위해서 미 대선 이틀 전까지는 무조건 뽑아라 이렇게 오더 아닌 오더를 내렸다 그러는데 저기는 그딴 거 안 먹히죠. 그랬더니 백신 개발업체 9곳이 모여서 노를 외쳤어요.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함부로 안 하겠다는 거죠. 안전성명 효과 이러면서 노를 외쳤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자, 중국은 한 발 더 나갔어요. 뭐가 있냐? 코에 뿌리 야, 쉽다. 코에 뿌리는 분무형 코로나. 제가 목이 좀 안 좋거든요. 알레르기 그게 좀 있어요. 이 코가 뒤로 넘어가는 뭐 후비루 뭐 이런 거라 그러죠. 알레르기라 그러는데 그거 분무형 뿌리는 거 있거든요. 백날 뿌려도 이게 이게 잘 안 없어지는데 그거를 그런 백신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뿌려서. 아 정말 러시아가 옛날에 또 백신 있었잖아요. 러시아 백신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뭐 불가능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음표를 아주 크게 띄우고 있다는 거죠.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물음표를 크게 띄우고 있죠. 자 그러면 전 솔직히 저한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바이오 투자하는 거 어때요? 정말 좋죠.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가 지금처럼 투자하기 좋은 게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100이라는 걸 넣었을 때 갑자기 아무 이유 없다는 뭐 갑자기 어느 날 눈 뜨면 이게 200이나 300으로 가는 나라예요. 왜 간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요. 이게 리스크 대비 리턴이라 그러는데 희한하게 바이오라 그러면은 뭐 찌글찌글하다가 갑자기 눈 뜨면 200이야. 그래서 이런 이상한 경우가 이상하다는 뭐해도 이런 경화지수가 많기 때문에 뭐 그래도 그것도 다 운이니까 자기의 운이니까 지금 뭐 바이오 투자하기는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시기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이런 게 많이 생겼냐면 2019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5%였거든요.
지금은 얼마냐면은 8.9%예요. 9%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0%가 될 텐데 전기전자는 당연히 삼성이고요.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예요. 여기는 은행이죠. 금융업, 은행, 증권이고 화학은 배터리. 그거 정도와 거의 맞먹는 게 바이오가 됐어요. 거의 맞먹죠. 이제 좀 있으면 10%이기 때문에 금융, 화학, 의학 이게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올라가고 있고 조금 딱딱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런 의학 업종에 바이오의 퍼가 얼마냐? 지금 평균입니다. 평균값이 70을 넘었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퍼 70을 살 수 있는 강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퍼 70, 퍼 70. 이게 물론 이유가 있어요. 삼바,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이런 게 워낙에 퍼가 높다 보니까 얘들을 빼면은 한 40입니다. 퍼 40. 충분히 저는 앞날이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정말 투자할 만하고 앞날이 밝다고 생각하고 사람이긴 한데 걱정은 좀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굉장히 시장이 핫한 뉴스, JP 모건이라는 굉장히 글로벌한 데서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은 셀트리온 주가 목표 주가가 얼마다? 마이너스 40%다 이런 보고서를 내서 지난주에 시장이 뒤집어졌습니다. JP모건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마이너스 40% 적정 주가가 19만원이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지금 30만원짜리거든요. 30만원짜리를 19만원이 적정하다라고 낸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때 경쟁이 심해지고 재고가 너무 많고 JP모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도 만들잖아 했더니 흥분 상태로 상업적 성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펀더멘탈 우려를 뛰어넘고 일상에 불과하고 과대평가고 이런 소리를 줄줄이 읊으니까 셀트리온이 뒤집어졌죠. 뒤집어져서 바로 기사를 내면서 항체 치료는 일상은 이미 지났고 정말 격하게 반박을 했는데 저건 짜집기고 오류고 JP모건에 문제가 있고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내면서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굉장히 세게 냈냐면은 긴급 IR을 열었어요. IR이 뭔지 아시죠? 그 CEO라든지 아니면 그 주식 담당하는 홍보 담당 임원이 와서 애널리스트를 쫙 모아서 9월 10일 날 1시간 반가량 JP모건이 말한 게 뭐가 틀렸는지를 얘기하는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그 셀트리온 주가는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요렇게 오르다가 요만큼 되돌렸죠. 별로 안 움직였다면 별로 안 움직인 거고 많이 움직였다면 많이 움직인 건데 와리가리 했어요. 쭉 오르다가 저 보고서 한 방에 지금 쭉 밀려서 와리가리를 했는데 저 보고서는 보고서니까 넘어간다고 쳐도 셀트리온은 요런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은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셀트리온은 합병 이슈가 있어요. 어렵게 말해서 합병 이슈지만 지금 회사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3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뭐를 자꾸 제기하냐면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의 제약은 연구를 하는 데거든요. 연구를 해서 뭔가 약을 만들어요. 근데 판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해요. 근데 회장님이 갖고 있는 비중을 보면 여기는 19%한 20%가 안 되는데 여기는 30%가 넘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서정기 회장님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눈이 일로 돈을 몰아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돈을 버는 것보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돈을 버는 게 한 2배 정도 되니까 지분 구조가 일로 돈을 많이 몰아주지 않겠냐 이런 의혹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판매까지 하면 더 많이 벌 텐데 왜 판매를 일로 넘기냐 이런 불만을 하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이 직접 팔지 왜 여기다가 판매를 넘기냐. 이 지분 구조가 대주주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걸 놓기 때문에 사익 편취 논란이 있는 거죠. 사익 편취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셀트리온에서는 지금 합병의 이슈가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대주주의 비중이 높은 대로 뭔가 모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아이디어가 자 이런 상황이면은 다시 이걸 돌아가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어요. 이것도 아이디어가 많은데 세 개를 다 합친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사실은 셀트리온 제약은 덩치가 좀 작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에다가 홀딩스 하나 만들어서 요거 2개가 합치면 한마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요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거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주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동일한 정도의 지분을 갖게 하면은 이런 어떤 시장의 우려가 없어지는 거죠. 의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하고 그 위에다가 셀트리온 홀딩스 같은 게 하나로 가는 요런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죠. 3개 합병 이슈도 있지만은 우리 회장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65세가 되는 2020년 말 경영 일선에서 은퇴하겠다. 은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65세 은퇴 이미 선언하셨고요. 그럼 은퇴한 다음에 뭘 하시냐고 했더니 도시오부에 나갈 것이다. 도시오브는 스폰서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 스폰서 이게 방송을 찍을 때 뒤에 그 기업 스폰서가 중요하거든요. 요게 없으면 프로가 없어지는데 야 셀트리온이면은 지금 다 합치면은 시가총액에서 40조 넘어가죠. 지금 40조에 되는 회사가 직접 나가신다고 하니까 도시오브는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까 JP모건 레포트가 있었는데 이게 과거에 전적이 있어요. 2017년에 모건 스탠리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냐면 셀트리온 목표 주가가 8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시장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셀트리온 주가가 17만원 하던 때예요. 17만원 하던 때 8만원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시장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50% 전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이 뒤집어지고 뭐 맞네 공매도가 뭐 어쩌네 얘들 공매도 치고 이거 때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건 스탠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 시장 점유율의 목표치가 어쩌고 트룩시마 목표치가 어땠고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모건 스탠리 형들은 그 당시에는 틀렸던 것 같아요. 요번에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서 뭐 그런 얘기 했다가, 그쵸. 뭐 이게 뭐 8만원 가내에서 여기로 간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왔어요, 8만원. 8만원 고사하고 15만원이 마지노선이었죠. 하여튼 뭐 그랬던 이쪽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JP 모건이 29만, 30만원 왔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19만원 목표가를 제시를 한 거죠. 무슨 셀트리온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데 잘 돼야겠죠. 물론 뭐 셀트리온 주식을 갖고 있진 않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뭐 바이오 기업도 잠깐 얘기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바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 50조입니다. 저는 삼바의 어떤 사업 구조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도체로 치면은 TSMC가 하는 거잖아요. 대신 만들어주겠다 CMO인데 반도체로 치면은 파운드리를 하는 건데 지금 공장 계속 찍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올드스쿨한 마인드를 보면은 버는 돈에 비해서 시가총액 50조가 몇 배냐면은 2020년도 과거 12개월 평균으로 펄을 계산하면은 240배가. 와, 정말 사고 싶은데 정말 멋지잖아요. 지금 TSMC가 반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거를 바이오에서 앞으로 삼바가 차지하고 지금 삼바 공장 짓는다고 여기에 몇 조 여기에 몇 조에서 영업이 늘어날 거는 누가 봐도 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240배. 조금 양호하게 봐도 190배 뭐 이래요. 190배면. 이게 190배면, 이게 영업이익이 전 1조까지는 금방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조를 가도 50조면은 퍼가 50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날은 창창해 보이고, 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요즘에는 애플, 아마존 봤죠? 이딴 거 무시하고 가는데, 이 리스크 대비 리턴 자꾸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손이 안 나. 240배를 보면서 손이 안 나가는 이런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제 개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좀 뭐 현장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 예를 들면은 어떤 목표가 여기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가격이 빠져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게 잘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단지 그걸 하죠. 엑셀 탭 1에 있던 거를 만약에 이 기업이나 이 산업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주가가 빠져. 그러면 1탭을 2탭으로 옮깁니다. 안 보는 거죠. 난 없어. 안 보고 그냥 그냥 버티다가 정말 많이 빠지면은 이게 내가 생각한 기업 펀더멘탈이 달라졌나? 뭔가 세상이 달라졌나? 이런 생각은 하면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좀 빠지면 잘 버티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못 버티는 게 뭐냐면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목표가 이 정도였어요. 그래, 이 기업은 이 정도까지 가겠지. 이거 근처에서 샀어. 근데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럼 여기 오잖아? 이거 왜 못 버티겠지? 이걸 못 버텨요, 이걸. 세상에 왜 이걸 못 버티지? 아니, 머릿속으로는 외치고 있어. 이거 지금 시장이 미쳤어. 이거 분명히 더 가거든? 이거 오늘 상한가. 얘가 미쳤어. 매수 걸려있는 거 봐봐. 이거 분명히 더 가. 그러는데, 여기서 요 위에서 조금만 이러잖아요? 못 버텨. 아니야. 됐어. 나 여기까지 갔으면 됐지. 이 위는 내가 놀 물이 아니다. 여기는 야수님들이 노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밟혀버리는 거야. 여기는 그거 아니다. 시속 150km 이상 던지는 분들이 여기서 던지는 거지. 나처럼 그냥 코너웍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제구력으로 여기 먹고 사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바로 나가, 바로. 됐다. 충분하다. 다른 거 보는 거죠. 다른 거 살 거 많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즘 시장에 특히 바이오 같은데 제가 요번에 정말 쥐약이라고 느낀 게 제가 생각한 이걸 넘어가는 순간에 못 버텨요. 아래는 버틴데 참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리스크 대비 리턴을 항상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저 위만 가면은 리스크 대비 리턴이 계산이 안 되니까 바로 넘어가던데